창원의 역사. 저는 향토사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단지 창원왕씨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창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에는 창원 소개에 창원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창원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는 동업 산남리 합산마을의 조개더미, 진해구 앙골 폐총, 수도동 유적, 남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되었고 창원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시작한 것도 바로 이즈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고장에서 확인된 이 시기의 유적은 남산 유적, 진동리 유적, 덕천리 유적, 가포동 청동기 매남 유적, 현동 세영 동금 출토지, 석동 장원동의 우문토기 출토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삼국시대 가로 열고 닫고 가야시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원 전후 골포국이 만들어지다. 기원 전후에 골포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209년 신라 나해양 14년 골포국을 포함한 포상8국이 가라 혹은 아라를 공격하다. 아라가야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212년 신라 나해양 17년에 골포국 등 3국이 과라성 지금의 울산을 공격하다. 그리고 서기 300년대 창원 지역에 탁승국이 형성되다. 그러니까 골포국의 명칭이 사라지고 골포국이 탁승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 364년 백제인 구저 등 3인이 탁승국에 이르러 외와 통하는 길을 묻다. 서기 530년대 탁승국이 신라에 항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그리고 이 창원이란 지명은 1408년 태종 8년에 의창과 회원의 양현을 합쳐서 창원이라 이렇게 개칭하고 부로 성격하였다. 그리고 1415년에 태종 15년은 창원 도부로 성격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란 지명은 1408년 태종 8년에 비로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원 소개는 공무원들이 정리하여 막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향토사학자나 대학 교수 등의 자문을 얻어서 창원시의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듯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교수들이나 향토사학자들이 간과하지 못한 빠뜨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창원 역사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창원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다. 그러면 창원 지역에 왜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역이 많은가? 그것이 언제부터인가를 연구한 학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북이 뭔지를 모르니까 더 이상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거북구자가 거북이는 황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래전부터 거북구자가 황씨들의 토템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황씨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창원의 역사는 달리 기록되었을 겁니다. 기원전 5세기경 철기시대 초기에 의창구 동업 다오리 237-3번지 다오리 유적에서 발굴된
발굴된 붓, 이 붓 하나로 이곳은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 한자를 사용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오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은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고 한자를 사용했다는 고고학적 추론과 삼국시대를 설명하면서 골포국이 기원 전후에 있었다는 기록은 창원의 시작은 골포국이었다. 그렇게 창원의 역사의 시작은 골포국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원 역사의 시작은 골포국. 그럼 이 골포국은 언제 건국되었으며 골포국을 세운 주체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연구를 했겠죠. 그런다 더 이상 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구를 해보려 해도 아무 사료도 없으니까 연구가 되지 않았으면 뻔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자들은 아주 간단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씨에는 토템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성씨는 황씨다.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현재 창원 지역과 진해, 김해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산면, 삼기동, 귀산고개, 삼기포구, 구림들, 기산목골, 기산목고개, 그리고 진해는 귀산성지가 있습니다. 진해는 그러니까 귀산성이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귀산성을 600년경에 이렇게 건축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산의 이름이 귀산이랍니다. 거북산이라고 합니다. 거북구자를 분명히 씁니다. 그리고 김해 지역에도 구산동이 있습니다. 거북구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는 높이 46m에 한 4만 평 되는 구지봉이 있습니다. 구지봉. 귀산면 바다 맞은편에 귀산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자는 거북 귀자가 아니고 귀할 귀자를 씁니다. 저는 이 귀할 귀자가 거북 구자에서 변형된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북 귀자를 쓴 귀산동이다 하고 고대는 그렇게 쓸 겁니다. 이렇듯 거북 귀자가 많다면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중국의 역사와 비교하면 금방 해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황씨들이 거북을 토템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마산만으로 황씨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래서 황씨들이 살았던 지역에는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형이 생겨났다. 충분히 연구가 되었을 법한데 중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학자들은 이에 대해 깜깜절벽이었습니다. 또 서기 42년에 김해 지역에는 금강국을 세운 김수롱의 이야기가 구지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지가. 구화 수기현아 약불현아 번작이 끼기야. 이 뜻은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놓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구워서 먹으리. 이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왕망의 신국이 멸망하고 후한의 강무제에 쫓겨서 서기 24년에 한반도에 들어온 흉노족이 김해 지역을 차지할 때 그 김해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누가 살았을까요? 김수로의 무리와 그 지역을 차지하던 무리들 간의 영토 분쟁이 발생했고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구지봉에 올라가서 전투 덫을 갖췄고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구지봉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바로 그렇게 이해가 가죠. 김수로의 흉노족은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 노래는 일종의 군가였습니다. 거부가 산속에 숨어 있지 말고 내려와서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산에다 불을 질러서 구워서 먹겠다. 사람을 구워서 먹을 수 없으니까 황씨가 거북이니까 거부가 이렇게 황씨를 놀려댄 것입니다. 즉 구지가에서 말하는 거북이가 황씨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엉뚱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산동 지역에서 약 1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뭐 흉노족의 언어만 사용한 게 아니라 중국어도 사용했겠죠. 그리고 거북이가 황씨 토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씨더라 하면서 황씨들을 거북이로 표현하면서 황씨들을 자극한 것이죠. 결국 이 전투에서, 이 구주봉 전투에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산속에 있던 황씨들은 전투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42년에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김해 지역을 차지하고 금강국을 건국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사학가들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거북이가 황씨라는 것을, 통씨를 뜻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구지가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지가의 거북구자가 황씨가 토템이라는 걸 알았다면 누구나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이 현재 사전에도 보면은 구지가는 신을 영접하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따분한 학자들께서 그렇게 설명해서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오른쪽에는 낙동강이 흐릅니다. 그 낙동강 하류의 이름이 황산하, 지금도 지도를 열어보십시오. 황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부근에는 황산진도 있습니다. 즉 황자입니다. 황산하, 황산진. 중국의 황산에 있죠. 황씨들이 살았던 곳은 황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산, 우리 한반도의 황산하, 황산진, 즉 김해 지역까지 황씨들의 골포국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원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그럼 황씨들이 언제쯤 창원 지역에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다오리 고분에서 발견된 기원 5세경, 기원전 5세기경이 답이 됩니다. 그 기원전 5세기경의 다오리 고분에서 붓이 발견됐습니다. 자, 붓이 발견되니까 고고학자들은 붓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 한자를 사용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 마산만으로 황씨가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그런데 황씨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원전 2500년경에 사망오제 시대의 요임금은 해련에게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잘 관리하였다고 치수의 공을 인정하여 삼호지역에 땅을 하사하고 그 지역을 황곡이라고, 누를 황자를 써서 황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련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니 성은 누를 황자요, 이름은 이를운, 이렇게 황운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이분이 세계의 모든 황씨들의 태시조입니다. 이렇게 황씨들은 황국에서 살았는데 기원전 648년에 초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중국의 사기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나라에게 황국이 멸망하자 황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 일부는 산동 지방에서 배를 타고 대동강, 한강, 태안지역, 나주 영산강 등으로 들어올 수 있죠. 배를 타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좀 더 멀리 간다면 마산만입니다. 황씨들은 마산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산만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마산면 주변에 넓은 농토가 있고 또 일본과 중국으로 배를 타고 거역하기가 아주
좋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렇죠? 마산만에서 일본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것이. 예. 이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도록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랫도록 살면서 황씨들의 세력이 넓어지니까 골포국을 건국을 하고, 그리고 그 영토가 김해 지역까지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 42년 이전에 흉노족인 김수로와의 전투가 있었다. 그 근거가 구지가이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그리고 이 김해 지역과 창원 지역에 남아있는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역, 이것들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원시의 역사입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는 골포국이 기원 전후에 생긴 나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서기 42년에 김수로가 황씨들과의 전투가 있었다. 김해 지역에서 있었다. 그래서 금강국을 건설했다. 그렇다 그러면 서기 42년 기원 후죠. 그런데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바로 만들어집니까? 기원 전이라는 얘기죠. 그건 기원 전 언제쯤인가? 골포국은 기원 전 648년 이후에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마산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다홀이 고분에서 발견된 붓, 그것을 근거로 기원전 적어도 5세기경 이전에, 기원전 5세기경 이전에 골포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학자도 아니지만은 사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황씨를 뜻하는 것이고 황씨의 토템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성씨들은, 중국에는 말이죠, 대부분의 성씨들은 토템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황씨 하면 거북이입니다. 황금 거북이. 즉 창원의 역사는 황씨부터 시작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